나는 고등학교 때 호영이라는 친구와 친하게 지냈다. 요즘 친구의 엄마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다. 그 비밀을 살짝 털어놔 보려고 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호영이는 덩치가 작고 피부도 하얀 것이 참 약하게 생긴 친구였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집에 같이 가면서 친해지게 되었는데 호영이와 같이 다니면 마치 삼촌과 조카 같다는 농담을 듣곤 했다. 나는 엄마 유전을 받아 키가 크고 덩치도 꽤 좋았는데 호영이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가서 손을 봐주었다. 처음에 내 존재를 몰랐던 친구들은 호영이를 우습게 보고 자꾸 건드렸는데 내가 호영이와 절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호영이에게 못된 짓을 하지 않았다. 호영이는 친구들이 건드리면 구석에 쪼그려 앉아 질질 짜기만 할 뿐 하지 마. 라고 대답하지도 못했다. 그런 마음 약한 호영이를 지켜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호영이 엄마에게 초대를 받았다. 호영이 엄마는 시장에서 순대국집을 운영했다. 방과 후에 호영이네 가게에 찾아갔더니 내가 우리 외아들 호영이를 잘 지켜준다면서 너무 고마워. 호영이는 마음도 몸도 연약해서 큰일이야. 아줌마가 모듬 순대랑 순대국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많이 먹고 가.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과도 우리 가게로 놀러와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호영이 엄마는 꽤 미인이셨다.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호영이 엄마의 복스러운 얼굴을 보고 부잣집 마나님 같다고 말한다고 했다. 실제로 호영이네 집은 현금이 아주 많다고 했다. 호영이와 고등학교 시절 내내 붙어 다니면서 같이 공부했고 같은 대학교에 입학했다. 다른 과를 전공했는데 가끔 학생 식당에서 만나 밥을 같이 먹기도 했다. 호영이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 호영이네 가게는 며칠간 장사를 하지 않았고 아줌마는 다시 수척한 얼굴로 가게를 열었다. 나는 아줌마가 걱정돼서 가끔 시장에 가서 밥을 먹었다. 아줌마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가끔 울기도 했다. 그런 모습이 속상해서 괜히 말도 걸고 가족들과 다 같이 가서 밥을 먹고 오기도 했다. 아줌마는 여름방학 때 뭘 하냐고 물어봤다. 아직 계획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럼 우리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 할래? 하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예쁜 호영이 아줌마와 종일 일할 생각에 단숨에 네 할게요 하고 대답했다. 더운 여름에 사골 국물을 끓이고 장사 준비를 하는 아줌마는 참 억척스러워 보였다. 일이 고된데도 손님들에게 항상 상냥하고 친절했고 식당은 늘 청결했다. 하루는 맛집 소개하는 채널에서 호영이네 순대국집을 촬영해 가기도 했다. 방송을 탄 가게는 더욱더 잘 됐고 줄을 서서 먹는 유명한 식당이 되었다. 아줌마는 가게가 잘 되자 잠을 줄여야 했고 아저씨에 대한 그리운 마음도 어느 정도 내려놓은 듯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순대국집이 주인 아줌마도 예쁘고 서빙 알바생이 친절하기로 소문났다고 하면서 많이 찾아주었다. 아줌마는 가끔 순대볶음을 만들어서 집에서 가족들과 먹으라고 배려해 주시기도 했다. 가끔 혼자 순대국을 먹으러 와서 술을 마시는 사람 중에 아줌마에게 짓궂은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아줌마에게 자꾸 이것저것 갖다 달라고 하는데 눈치가 빠른 나는 그 손님의 요구를 들어줬다. 손님은 덩치가 산만한 나를 보고 더 이상 아줌마에게 못된 농담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갔다. 아줌마는 우리 아저씨랑 장사한 지 오래됐는데 손님들이 내가 이제 혼자라는 걸 알고 우습게 보나 봐 하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없는 것도 힘든데 자기를 가볍게 보는 시선이 더 힘들다는 것이었다. 아줌마는 마음이 여린 호영이에게 이런 얘기를 잘하지 않았다.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호영이는 엄마가 장사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달린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장 가게를 그만두라고 말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영이에게 식당에 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호영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줌마와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했다. 호영이는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 셋이 가면 진짜 재밌겠다 하며 숙소를 알아봤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호영이는 입맛이 까다롭기 때문에 맛집을 위주로 알아봤고 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필수 코스와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봤다. 테디베어 박물관, 초콜릿 하우스 등을 돌아다니면서 힐링을 했다. 아줌마는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우리는 모래사장에서 잠시 바다를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느새 해가 떨어졌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아줌마는 아저씨가 안 계신 상황에서 이렇게 여행을 운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하다고 했다. 호영이도 아빠가 그립다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는 두 모자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줌마의 팔을 잡아 끌고 노래방에 갔다. 우리 셋은 신나게 노래를 불렀고 다시 분위기가 업되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 맥주를 마셨고 호영이는 운전을 오래 해서 피곤하다며 방으로 먼저 들어갔다. 아줌마는 오늘 기분이 오락가락했다며 한 잔 더 하고 싶다고 했다. 남편 아버지를 잃은 두 모자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내 기분은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 하지만 아줌마와 둘만의 시간이 생기니 갑자기 에너지가 샘솟았다. 아줌마는 나 오늘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했고 네,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했다. 아줌마는 아저씨와 연애하던 시절 호영이를 낳아 키우던 얘기, 식당 하면서 몸이 더 아팠지만 돈이 되니 그만둘 수 없었다니 얘기를 풀어놨다. 아줌마는 우리에게 돈이 힘이었는데 남편이 허무하게 떠나버리니 이제 돈도 필요 없어.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네 하며 우울해했다. 나는 아줌마 힘내요. 그리고 좋은 사람 생기면 즐겁게 데이트하세요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 아줌마는 나는 사실 남자에게 관심이 없어. 호영이 아빠가 내 첫 남자야. 그런데 요즘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생겼어라고 오늘 뗐다. 정말요? 누군데요? 궁금해요라고 했지만 왜 내 가슴이 더 떨리는 건지 아줌마는 내 손을 잡고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아줌마는 내가 짓궂은 손님을 상대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건데요. 라고 하며 밥 먹으러 왔으면 밥만 먹어야지. 왜 예쁜 아줌마를 자꾸 부르고 허튼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손 봐줄 테니 아줌마는
주방에만 계세요라고 했고, 아줌마는 안 그래도 내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라고 했다. 우리는 그날 한 방을 썼다. 그리고 호영이가 일어나기 전에 얼른 호영이 옆에 가 누웠다. 호영이는 단잠을 자는 듯 했다. 그 다음 날도 우린 즐겁게 여행을 했다. 아줌마는 호영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내게 눈짓을 했고, 우리는 살짝 손을 잡기도 했다. 우리는 요즘 비밀 연애 중이다. 하루는 아줌마가 몸살 기운이 있다고 했고, 가게를 일찍 닫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줌마는 나와 같이 있고 싶어서 가게를 일찍 닫았던 것이었다. 누가 친구 엄마와 이런 사이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아줌마는 젊은 에너지를 얻어줬고, 나는 완숙미 넘치는 아줌마에게 기쁨을 주니 좋고 일거양득인 것 같다.